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7월 8일 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아직도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오늘 약 상승으로 0.0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하락을 또 매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락시켜서 공포를 준 다음에 다시 반등을 시켜서 11시 기점으로 반등을 시켜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 코스닥도 한번 보면 유사하게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킨 다음에 음봉을 그리고 그때부터 하락을 시켜서 비슷한 시간까지 11시까지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그때부터 반등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일은 다우가 뭐 메모리얼 데이인가요? 일단 그 기념 관련해서 휴일이었기 때문에 해외 정시는 어제 열리지 않았고 오늘 보면 해외 정시 중에서 이 상해 정시는 이렇게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니케이는 계속 이렇게 약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해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정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잃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로 이렇게 오늘 그래도 양봉을 그리기는 그랬네요. 일단 다행스럽게 일단 양봉을 그렸으니까 그나마 조금 그나마 음봉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 일단 지수에 대한 수급을 한번 보면 일단 코스닥에서는 아직도 외국인들 기관이 아직 동시에 매도로 나와서 아직 수급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행스럽게 외인 선물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좀 강했던 것 같고 이 코스닥이 오늘 좀 더 강했죠. 코스피보다. 일단 어쨌거나 수급이 아직 완전히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듯 합니다. 아직도 지금 보면 뭐 일본하고 이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그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제재를 계속 제재를 가할 것 같고 우리 쪽에서도 좀 받아서 좀 해결할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지금 같이 거기서 공격해서 맞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일본에서 추가 제재라든지 이런 거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일단 정부에서 일단 조금 이렇게 대응 자체가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정시도 뭐 미중 무역 전쟁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 쪽에서는 더 안 좋아지리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일단 거래 대금을 먼저 한번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2, 4분기 잠정 실적치에 대한 실적치를 발표했죠. 일단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한 4.5%인가 좋아졌다 그러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실적보다는 일단은 일본하고 지금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문제가 그 실적보다는 그 부품 공급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슈화돼서 안 좋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졌네요. 일단 2.56% 빠졌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이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저점인 듯 합니다. 일단 저점에서 일단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를 해서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재 자체가 지금 보면 오늘 수급은 외인이 56만 3천 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22만 7천 주를 팔았는데 일단 뭐 자리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일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역 제재 관련해서 그게 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반등하기가 뭐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일단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면 뭐 바이어들이 뭐 대만이나 저쪽에 중국이나 이쪽에다 부품 대체하려고 있는지 지금 찾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한 3개월치 정도 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 보면 이 방향성을 지금 어떤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 것들은 가능한 피해서 일단 매매하는 게 좋은데 우리 개인들은 보면 이렇게 뭐 수익권이면 이렇게 익절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손실권이라 그러면 이게 아까워서 이렇게 못 팔죠. 돈이 아까워서. 근데 우리가 이 손절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확실히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는 크게 만약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돼서 이게 만약에 지지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해서 이렇게 지지되는 여기서 다시 사면 되거든. 팔았다가 팔고 연미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것들 돈이 계좌에서 뭐 4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얼마 금액이 됐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 파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면 막을 수가 있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게 만약에 뭐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팔고 손절만큼 만약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라면 여기서 팔고 요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어.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손절하는 이유는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는 건데 돈이 아까운 거랑 별개인데 그런 것들은 손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오늘 아직도 지지를 일단 하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가 지금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돌려줄 수도 있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오늘 외국인에서 뭐 수급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외국인에서 30만 주 정도 팔고 기관에서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근데 하락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자, 근데 오늘 또 실적이 또 이 LG전자도 오늘 실적이 발표했는 모양인데 오늘 실적이 안 좋았나 봐요. LG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매매할 때 기업의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정보도 없는데 몰라 그 회사에 있다 그러더라도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기관에서 75만 주 정도 팔았고 외국인이 11만 주, 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지금 자리가 일단 실적이 지금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한번 잘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이런 거 나오면 팔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안 좋은 듯하고 밑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1차는 여기일 것 같고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실적이 좀 안 좋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기도 오늘 또 많이 빠졌네요. 오늘 삼성전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악재라든지 여기 그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런 지금 악재가 있는데 괜히 사온다든지 당장 해결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재고가 3개월치 있고 정부에서 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에, 세력도 아니면서 거기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일단은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또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반등할 수도 있고 지지해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어차피 모기업인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삼성전기도 결과가 안 좋은 듯이 일단 주가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주가의 가격을 평가를 하는 거죠. 오늘 세력인 기관에서 45만 주를 팔고 기관에서 22만 주를 팔았습니다. 오늘 강하게 많이 팔았는데 일단 얘들이 봤을 때는 비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일제지가 오늘도 강한 상승을 했네요. 국일제지.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세력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외인이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수급이 좋네요.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밀었지만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주가 상승 가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슈팅 더 나면 팔면 좋겠네요. 뭐 한 4,3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이 국일제지 특성은 뭐 요즘 최근에는 안 봤는데 제가 뭐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는 보니까 시간에는 빠졌다가 시초가에는 또 이렇게 겹상승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일 아침에 잘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 인터넷. 자,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는 종목이네요.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이렇게 올렸다가 오늘 또 다시 또 출발해서 밑에 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을 해서 상한가를 말아놨는데 요 장중에 또 상한가가 풀렸던 것 같은데 여기 상한가 넣었다가 또 풀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했네요. 79,000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세력의 의도가 장중에는 16만 8천 주를 매수 넣어놨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8만 주 정도 들어가 있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근데 월요일날 세력의 의도가 어떤지 그거는 뭐 세력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올릴 건지 아니면 갭으로 올릴 건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떻게 월요일날 시초가가 중요한 듯 합니다. 자, 오늘 또 그래도 뭐 요즘 개별주가 강하다고 코롱생명과학에서 오늘 상한가네. 자, 이스트 소프트하고 오늘 상한가도 오늘 5개나 나왔네요. 코롱생명과학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전형적으로 세력이 이 작업을 한 느낌입니다. 오늘 외인은 22만 주 팔았는데 기관에서 5만 3천 주를 매수를 했네요. 이 밑에 하단에서 지금 상한가를 넣네요. 자리가 좋습니다. 일단 세력이 작업한 느낌이 있네요. 전전일 날 거래량 한번 터뜨렸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놓는데 48,000주, 장중에는 8만주, 지금 장중에는 한 48,000주 정도 되네요. 이거는 참, 이 세력이 일단 작업한 모양이니까 아침에 캡을 띄워주겠다, 그죠? 캡 띄워주면 뭐 3분이 됐든 5분에 슈팅 나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세력이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장중에는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은 이렇게 LB세미콘이 오늘 좋았고 NHN 한국사회부결제도 좋았고 네이패스도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DK락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난티가 오늘 경협주가 오늘 뭐 이슈가 있는지 아난티 잠깐 한번 볼까요? 아난티가 수급이 좋았네요. 아난티 시간에서 뺐네요.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뉴스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이렇게 핵 관련 비핵화 관련해서 뭐 협의를 한다든지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네이버 주식 정보 마왕 카페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오전 매매는 7월 5일 파트론 관련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트론 9시 51분에 이렇게 14,950원에서 850원까지 매수합니다 했는데 일단 중간에 제가 매수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850원에 사고 평단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풀베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이 오늘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때 이 호가 창이 좀 예쁘지 않아서 일단 풀베팅은 하지 않았고 한 40에서 60% 정도 비중을 일단 했고 내려와서 일단 수익권에서 일단 팔고 나왔습니다. 일단 파트론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자리가 이런 자리고 전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급이 이 외국인에서 한 15만 주 정도 팔았지만 기관에서 9만 천 주를 사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보면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빠지길래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풀베팅을 못해서 한 5, 60% 정도 좀 높게 잡아서 일단 평단가가 뭐한 750원에서 900원까지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평단가가. 그래서 일단 15,000원에 다 팔고 나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풀베팅을 못해서 조금 일단 뭐 오늘은 못하더라도 계속 매매 복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장 끝나고 난 뒤에 한 뭐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복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보면 유닛 테스트를 제가 장중에 이렇게 매수가를 줬는데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가 제가 50원에 줬던 것 같아요. 50원에 이렇게 줬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 넣어서 원래 50원 넣는다는 게 100원을 넣어서 이렇게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수했는 거를 200원에 이렇게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니까 또 더 가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 또 먹어야 되니까 일단 해서 이렇게 팔고 나오고 저만 뭐 매수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50원 매수가를 줬는데 매수가가 안 오고 그냥 바로 반등을 해버려서 뭐 사신 분은 이렇게 수익을 보셨을 거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매수를 취소했으니까 매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을 마감을 했고 이 종배 종목 오늘 보니까 장이 이렇게 마지막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게 강한지 오늘 뭐 마땅한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NHN 한국사회보결제를 일단 했는데 650원에서 500원까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호가도 그렇고
뭐 한호가가 0.25%인가요? 뭐 2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호가가 그렇게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650원에 산 거를 750원에 팔았죠. 750원에 제가 팔라고 해서 매수는 다 취소하고 750원에 전량 매도합니다. 하니까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요때 마지막에 제가 요때 다 팔았는데 팔고 딱 나니까 이렇게 금요일 안 가지고 넘어가려고 오늘 이 수급도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 기관에서 15만 5천 주, 외국인에서 11만 8천 주를 팔았지만 기관에서 많이 매수하는 거 보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팔려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 마지막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이쪽에 15,000주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한꺼번에 물량이 확 쏟아졌어요. 쏟아지는 걸 보고 그 전에 일단 왜냐하면 요 순간에 딱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750원에 매도시켜 드렸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 주가가 이렇게 쭉 밀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650원 이렇게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냈고 오늘 뭐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은 이렇게 잘 끝나야 수익으로 끝나야지만 뭐 주말에도 좀 기분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금요일날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심리가 이 매매를 해보면 종가 배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것도 밀었고 코스닥 밀었고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밀어서 끝났어요. 근데 종목들을 들어가면 다 차이가 나겠지만 아마 많은 개미들이나 이렇게 개인들은 전부 다 요즘 시장도 불안하고 간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의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가 분봉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이게 뭐냐면 시초가 이렇게 뜰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갭 하락에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악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공시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걸 이길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물론 뭐 중장기 매매라든지 내가 돈이 뭐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개인들이 기껏 해봤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미만으로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내가 돈이 한 10억 이상 갖고 있고 뭐 한 100억씩 갖고 있으면 중장기 매매도 되지만 겨우 기껏 해봤자 뭐 돈 뭐 2,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미만 가지고 하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한다든지 수익 매매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어느 종목에다 묻어 놓으면 한 달 내에 그게 이익 실현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손실권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인 경우에 특히 그날 수익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야지만 생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심도 되고 오늘 단돈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간에 수익을 계속 내야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에 이렇게 묻어 놓으면 우리가 개인들이 보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급등한 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코롱생명 뭐줌 인터넷 같이 이런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이 종목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상한가를 먹으려고 하죠. 이렇게
물론 다행히 만약 여기서 사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면은 다행인데 보통 보면 여기서 안 사죠. 여 위에서 샀을 수도 있고 여 위에서 물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상한가 갔다고 해서 상한가 30% 먹을 수 있느냐? 이게 30%갈 수도 있지만 30%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하기가 단돈 내가 확실한 거 1%를 먹더라도 확실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예측하고 들어가면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게 마음도 편하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현재도 100만 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간밤에 뭐 다우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뭐 어떤 악재가 있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말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또 어떤 종목이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매매하면 되죠.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몇 달 쭉 이렇게 매매를 해보니까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주말 또 뭐 다우가 오르든 내리든 그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떤 공시가 나오든지 그건 관심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주도주만 매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주식 정배 이 카페에 와서 이렇게 카톡으로 초대받아서 같이 매매해 보실 분들은 이게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서 투자금이나 이렇게 주식 경력이나 전화번호나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카톡 초대해서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도 확인도 안 하고 뭐 관심 없는데 괜히 이렇게 가입 인사 올리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실 분 좀 뭐 주식도 좀 배우시고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가입 인사 올리셔서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될 듯 합니다. 예,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납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